안녕하세요. 로맘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많은 산모님들이 궁금해하고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업체의 프리미엄 혹은 베스트 관리사님에 대한 이야기나 관리사님 교체, 환불 규정, 관리사 복불복, 산모 마사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정부 지원금은 의료보험 수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가정에서 의료보험비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를 따져서 바우처 유형이라는 것을 정하는데요. 그 바우처 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이 많아서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는 가정이라고 하면 지원금은 좀 줄어들겠죠. 50% 정도가 될 거고요. 가족수 대비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가정이라고 하면 지원금은 80%까지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플러스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서비스 금액의 9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예비맘 예비팍해서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들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록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바우처 유형을 알려줍니다. 이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 금액이 정해지고요. 보건소에서는 정해진 지원 금액이 적힌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거기에는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시면 서비스 내용이 표준 서비스 그리고 예외 서비스로 구분돼서 쭉 적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대략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표준 서비스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신생아 케어, 두 번째로 산모 케어, 세 번째로 가사 지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가 산후관리사분들의 일의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보채거나 응아를 했다 싶으면 빨래를 놓고 아기를 먼저 케어하게 되시는 거죠. 만약 관리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좀 일의 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생아 케어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보면요. 아기 체온재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등 신생아 건강과 청결위생을 관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유 관련해서는 분유 타는 것부터 분유수유, 산모님의 모유수유 돕기, 아기 트름시키기, 분유병 열탕 소독하기 등 수유에 관련한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기가 보채는 경우 원인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아기의 예방접종이나 병원에 동행하기 같은 서비스도 관리사님 일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모 케어 내용을 살펴보면요. 산모의 오로 상태를 점검하거나 자욕을 준비해 드리는 거, 그리고 산모의 신체 상태와 관련한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신생아 케어 방법 알려주기,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 말벗해주기 등 다양한 역할이 관리사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모 마사지는 2019년부터 서비스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사 지원에서 살펴보면요. 식사와 간식 준비, 청소, 빨래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업체마다 일의 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식사는 하루 3끼를 챙겨드리고 간식은 많으면 하루에서 2번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식사와 간식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산모님 가정에서 냉장고를 채워두셔야 하는데요. 식사와 간식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준비를 하다 보니 남편이 퇴근할 때 장을 봐오거나 인터넷 배송 등으로 재료를 구비해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관리사님께 먹고 싶은 것을 얘기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소와 빨래에 대해서는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는 산모와 아기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안방과 거실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빨래는 산모와 신생아 빨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체마다 나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에서 안방과 거실 청소를 청소기와 밀대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다고 안내를 하고요. 빨래는 기본적으로 세탁기를 사용을 하지만 신생 아기 몸에 직접 닿는 베넷저고리나 손수건은 손빨래를 하고 삶아준다는 업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관리사님이 매일 사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이곳은 알아서 매일 청결 위생 유지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관리사님의 노동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간주해서 추가 서비스로 구분을 하고요. 업체마다 추가 금액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큰아이 케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큰아이가 기간에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추가 금액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업체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아이 추가금을 내면 대부분 업체에서는 큰아이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큰아이가 있는 공간 청소, 그리고 가까운 거리 등하원 등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산모 신생아 이외의 가족 식사 준비나 장보기, 애완동물 케어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경우 이 부분도 마음에 드시는 업체와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산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조금은 민감하실 수 있는 업체의 프리미엄 관리사, 혹은 베스트 관리사에 대한 이야기와 관리사 교체, 환불 규정, 관리사님 복불복 상황, 그리고 산모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행복한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운맘이었습니다.